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술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음주는 주로 고단한 가장들이 이 퇴근 후나 회식 자리에서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술 그 자체의 맛이 좋아서 음미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죠. 급기야 과일 맛에 도수 낮은 소주까지 한바탕 유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수입 맥주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수입 맥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시장 규모도 커졌고요.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 업계는 뭐 했냐? 맛이 없다. 이런 핀잔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한국 맥주와 수입 맥주 이야기 다뤄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뉴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출산 관련 혜택을 신청서 한 장에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늘부터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이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와 출산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컬처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투데이 출발하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사실 뭔가 수입했다 하면 기본적으로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입 맥주 요즘에 4캔에 10,000원, 6병에 10,000원 이런 행사를 마트 같은 데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 수입 규모도 커졌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전체 맥주 판매량의 40%가량을 수입 맥주가 차지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맥주 시장 이대로 괜찮은 건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공대 맥주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정철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맥주 박사시니까 자주 드시죠, 맥주?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시겠네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네. 예,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요즘에 이 맥주가 사실 마트나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생각보다 싼 가격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럴까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국내 제조 맥주사는 이제 값비싼 원료를 대부분 수입해서 제조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많이 들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제 자국의 농산물이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 원가가 낮고, 또 FTA에 따라서 수입 되는 맥주의 관세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 수입 맥주의 가격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주세 체계가 문제라고 봅니다. 주세 체계요? 종가세 방식인데요. 이런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는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보다 좀 유리하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수님, 종가세 방식이 뭐예요? 종가세라고 하는 건 이제 맥주 제조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그러니까 제조 원가와 관계없이 맥주의 양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종가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 맥주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뭐 국내 맥주든 수입 맥주든 동일하게 종가세를 매기는 겁니까? 네, 그 종가세는 국내 맥주나 수입 맥주 똑같이 매기는데요. 예. 일단 국내 맥주는 재료비, 포장비, 인건비, 뭐 판매 홍보비라든지 마진까지 포함된 그런 제조 원가의 주세를 매기는 방식이고요. 예. 수입 맥주는 수입 원가와 관세를 합한 가격에 주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입 맥주의 경우는 판매 홍보비나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주세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종가세 방식에서는 수입 맥주가 제조 맥주, 국내 제조 맥주보다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그 원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원가 자체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이 종가세 방식이 약간 좀 허점이 있네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좀 고무줄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예. 때로는 뭐 수입하는 그 업체에서 수입 맥주를 낮게 신고할 수도 있고 예. 높게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맥주의 수입 가격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출고가를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출고가 이하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입 맥주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정보가 좀 공개가 많이 돼 있는 국내 맥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방식에서도 좀 불리하고 예. 좀 할인 판매나 이런 것들은 수입 맥주들은 할 수 있는데 국내 맥주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할인 판매 자체도 못합니까? 사실 네, 왜 국내 맥주는 예. 이제 주세법에 근거를 해서 거래액의 뭐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이라든지 예. 그런 과도한 판촉 행사 자체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한 캔에 뭐 3,000원, 4,000원 하는 맥주들 뭐 묶어서 10,000원 이렇게 또 팔잖아요. 그렇죠. 수입 맥주들 이런 거를 국내에서는 국내 업체들은 못 한다는 거죠? 예, 국내 업체는 소주든 맥주든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수입 맥주 시장은 많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500종류 브랜드가 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최근 5년간 한 두 자리 숫자로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맥주를 찾는 자도 뭐 수입 맥주가 많이 들어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과세 체계, 그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에서는 수입 맥주가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내 맥주가 맛이 있으면 또 사 먹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국산 맥주가 좀 싱겁다. 약간 좀 쓰기만 하다. 이런 핀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맥주들은 사실상 우리 대기업 위주로 해서 많이 제조된 거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맥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국내 맥주가 외국에 비해서는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건 맞는 거고요. 예. 국내에서 나오는 맥주가 이제 라거 계열의 이제 먹는 김이 부드러운 그런 그냥 마시기 쉬운 맥주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맥주 한 95%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라거 계열의 맥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국 유럽 맥주라든지 수입 맥주를 보면 에일 맥주 같은 경우는 좀 맛이 좀 무겁고 묵직하고 그러잖아요. 라거랑 에일이 전체적으로 크게 분류하는 맥주 체계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상면 발효, 하면 발효 맥주 그렇게 분류 체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일단은 라거 계열의 맥주가 전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에일 계통 이런 맥주가 많이 없고 수입 맥주들은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맥주가 좀 싱겁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예. 품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맥주도. 아니 그 라거 방식이라서 뭐 다른 나라 업체들에서 만드는 맥주와 비슷하다면 왜 굳이 국산 맥주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맛이 덜하다고 느끼는 건지 이건 잘 의문이 안 풀리거든요. 같은 라거 계열이라도 네. 국내 맥주가 조금 더 싱겁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건 아마 그 제조사들이 그 쓰는 원료의 사용량이라든지 예. 제조 공법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제조사가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렇다면은 잘못 만든 거 아닙니까? 좀 맛이 좀 덜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일단
일단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취향이 이제 조금 더 맛이 다양성을 원하고 묵직한 것도 원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예. 흐름은 좀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는 거는 같아요. 흐름은 이제 최근의 방향은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흐름을 과거를 거슬러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폭탄주 문화나 어떤 일명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시는 소맥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면서요? 뭐 제주사에서 일부러 소맥에 사용하려고 맥주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소맥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그냥 뭐 방치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예.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봐도 국내 맥주가 좀 다양해지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품질을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소맥 문화에 좀 안주한 측면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예. 아무래도 좀 한 80년 정도 한 큰 두 개 업체가 좀 독점을 해왔으니까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사실 뭐 맥주는 벨기에나 독일, 일본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있고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와의 차이도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양성이 이제 그게 주요 원인인데요. 예. 우리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제품이 생산하다 보니 제품이 좀 단순했죠. 그죠?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맥주, 중소기업 맥주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독일만 해도 한 1,300개 되고, 미국만 해도 한 3,000개 되는데, 맥주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달랑 뭐 한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소업체가 없나요? 중소업체가 뭐 한 1,000여 개 정도 있는데, 예.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맥주가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좀 주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세를 완화하자. 그렇죠. 그 주세가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주세를 인하를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과세 주세율을 가지고는 대기업과 경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기존 업체가 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그 소규모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내수 활성화라든지 고용 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소규모 맥주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좀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과세 체계를 좀 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끔 조성해줘서 자유롭게 수입 맥주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업체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중소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맛이 소비자한테 어필이 된다면 예. 수입 맥주를 덜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내 맥주 산업도 경쟁력을 갖고 서로 또 대기업과 소기업이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예. 그런 맥주 산업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수입 맥주라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입 맥주도 이제 뭐 안 팔리는 것들은 이제 뭐 다시 취소되고 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건데요. 예.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수입 맥주에 대한 환상도 조금은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근데 국내 맥주가 이제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이제 맞춰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강하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수입 맥주들이 인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지난달인가요? 독일 맥주에서는 뭐 일부 제초제 성분도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수입 맥주라고 또 무조건 또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죠. 네, 그 소비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먹는 것이지. 예. 수입 맥주가 무조건 국산 맥주보다 좋다 또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 목요일에 회식 잡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교수님, 네. 오늘이 목요일인데 만약에 회식 자리에 가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살짝 내가 아는 척 할 수 있다. 뭐 그런 좀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맥주에 대해서요. 맥주 같은 경우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라거 계열과 에일 계열이 있는데요. 예. 라거 계열은 이제 마시기 편한, 뭐, 미국의 뭐, 버드와이저라든지, 뭐, 우리나라 맥주들. 예. 그런 맥주들이 이제 라거 계열의 먹는 기분이 편한 맥주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에일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하고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들이 좀 많이 즐기는 그런 맥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그런 맥주 타입을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자기 취향에 맞게 이제 골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라거는 좀 더 색깔이 좀 투명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색깔도 투명하고 좀 마시기가 좀 편하고 그런 것들이죠. 반면에 또 에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무거운 감도 있지만 그게 또 맥주의 원조라면서요? 그렇죠. 원래 맥주는 라거보다는 에일에서 먼저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이제 저온 발효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라거 계열의 맥주가 많이 나오게 된 건데, 예. 라거 맥주는 에일보다는 좀 발효 숙성 기간이 좀 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깊은 맛은 라거 계열 맥주도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마시기 편한 그런 맥주라고 볼 수 있죠. 라거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맥주와 그냥 맥주의 차이가 뭡니까? 생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살균 처리를 안 한 거고요. 예. 효모가 살아있는? 효모가 살아있다기보다는 예. 맥주 자체에 열을 가하지 않은 것이죠. 유통기한을 짧게 해서 빨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그 병맥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살균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비열 처리 맥주라고 해서. 예. 병맥주든 생맥주든 열 처리를 거의 안 합니다. 일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열 처리를 많이 안 해서 맥주의 품질을 좀 더 올리려고 하는, 좀 살아있는 맥주 개념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예. 이제 그냥 열 처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회사는 알겠습니다. 뭐 열 처리를 약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이 좋아졌군요, 많이. 네,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죠. 국내 맥주 시장에 침투한 수입 맥주 이야기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까지 배워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정철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여기 17년 651호예요. 그러니까 2바퀴짜리 있고 3바퀴짜리가 있으니까 기본 한 10시간 한다고 봐야죠. 그 손님들 타고 내릴 때 그 휴대폰 잡고 있잖아요. 손님 많을 때 자기만 휴대폰 갖고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 서 있으면서 손님들 못 들어가게 좀 들어가 달라고 하면 가서 신고 나오고 저기는데 뭐 말도 못해요.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취업 고충이 그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손님들이 조금씩만 좀 도와주면은 저희가 두는데 그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좀 서로 나만 타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손님도 타고 저거 해야 되니까 조금씩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우리 6515번님 버스 기사였습니다. 우리 기사분께서 지금 노선을 보니까 그 보라매 공원 쪽도 지나가고 양천 쪽에서 경인교대까지 운행을 하시는군요. 말씀해 주신 고충 중에 또 제가 이 버스 관련 기사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해 놓고 타서 바로 띡띡 찍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 그게 또 거기 앞에서 지갑을 찾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듣는 중에 또 그런 생각이 나서 같이 곁들였습니다. 우리 6515 버스 운전기사분님 지금 아마 듣고 계실 텐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 되고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1부는 저니의 Don't Stop Believin'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이어갑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 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자, 오늘도 어디를 우리가 좀 주말에 가면 좋을지 좋은 정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여행 코너고요. 식도락가이자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봄이 성큼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저 상암동 올 때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쌀랑했는데요. 네네. 오늘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왔어요. 그러네요. 색상도 오늘 아니라 라임색으로 그렇습니다. 상콤상콤하게 봄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뭐 취재하러 다니시기에도 좀 봄이 좋죠? 그렇죠. 약간 옷도 가벼워지고 짐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약간 무채색의 약간 풍경에서 조금씩 꽃도 피어나고 푸릇푸릇 이렇게 풀들도 피어나니까 약간 그리고 봄 기운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다니는 발걸음도 좀 신나기도 하고 볼거리도 많아지니까 봄에 여행 다니기가 훨씬 좋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어디를 가냐 하면 네. 봄이면 많은 꽃들이 피어나잖아요. 네. 그중에서 요새 가장 기억나고 떠오르는 꽃이 하나 있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그 그렇죠. 꽃인가요? 맞습니다. 벚꽃이 있는 곳으로 갈 건데요. 벚꽃.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벚꽃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운 꽃들이 피어나는 진해로 안내하겠습니다. 아, 진해 하면은 진해 군항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내일부터 10일까지 딱 진해의 군항제가 시작이 돼요. 네. 네, 군항제를 전후로 해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 진해가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해 도심 곳곳에 35만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진해에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그루씩의 이제 벚꽃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거죠. 면적 대비 가장 많은 벚꽃나무가 있고 네. 어떤 곳들은 가면 딱 특별한 어떤 지역만 벚꽃이 있잖아요. 진해에는 진해구에 가면 어디를 가든 벚꽃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그냥 벚꽃과 함께하는 진해구라고 보시면 되니까 벚꽃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게 군항제가 이 군이 군대할 때 군자잖아요. 맞습니다. 항구할 때 항자. 좀 관련해서 좀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저 그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진해라는 뜻이요. 누를 진자에 바다 해자예요. 과거부터 약간 바다를 맞서서 이겨서 뭐 지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진해에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해군 사관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관련된 곳들인데 첫 번째 군항제는 원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추모제를 위해서 시작이 됐던 곳인데 지금은 전국 최대의 벚꽃 축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시면 요새 약간 어떤 드라마 때문에 군복을 입으신 분들에 대한 로망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때가 되면 육해공군들의 거리 행진과 군악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아니면 볼 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나 그 군함들을 원래 평소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놓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시면 해군 사관학교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사관 생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진해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왕벚나무들이 해군 사관학교 내에 있어요. 이야,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일제 치하가 끝나고 나서 일본의 잔재라 그래가지고 진해에 있던 그 벚나무들을 많이 베어냈었대요. 다시 나중에 심기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벚꽃은 세계적으로 품종이 200품종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진해에 있는 벚꽃은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인 왕벚꽃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본의 벚꽃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꽃이 사쿠라잖아요. 사쿠라. 나라꽃이 사쿠라인 줄 벚꽃인 줄 알지만 일본의 나라꽃은 국화예요. 국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해에 가시면 있는 벚꽃나무들은 우리나라 토종의 벚꽃나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꽃 말고 좀 다른 즐길거리,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군복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도 구경할 있고. 수도 있고. 그리고 군함도. 제가 진해 축제 기간에 몇 번 가봤는데 네. 차로 이동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차가 많이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 기간에만 약간 길들을 약간 일방통행으로 많이 바꿔놓기도 해서 네. 차로 이동하시는 게 좀 불편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진해에 가면 그 축제가 벌리는 대표적인 뭐 경화역이나 여자천 근처에 진해루가 있잖아요. 네. 진해루에 가시면 탁 트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예. 창원시에서 축제 기간 동안 진해루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바닷길 달리면서 벚꽃도 보시고 그러니까 주요 관광 벚꽃 명소들이 몰려 있으니까 네. 걷기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벚꽃 엔딩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딩의 끝은 뭐니 해도 또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죠. 진해에 먹을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저는 이 몇 해 전에 가서 처음 이걸 먹어보고 약간 신기했는데요. 네. 진해에 가면 다른 데는 없는 빵이 하나 있어요. 빵이요? 바로 벚꽃빵이에요. 진해에 있는 무슨 진땡 제거해서 처음 만든 것인데요. 진짜 그 벚꽃 진액을 넣어가지고 약간 연분홍색의 앙금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네. 모양도 꽃 모양이고 그 안에 향도 있어서 되게 달콤하고 향긋해요. 그래서 가시면 약간 별미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사와서 누군가에 나 벚꽃 보고 와서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 약간 벚꽃빵에 힘입어서 벚꽃 모양의 초콜릿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벚꽃나무 아래서 벚꽃에 음악 들으시면서 이 벚꽃빵 즐기시면 정말 꽃과 함께하는 봄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사진으로 제가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네. 아,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틀형에 찍어낸 그대로 국화빵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하고 안에 또 앙금이 분홍색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진해에서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게 네. 그리워서 봄이 되면 이걸 이렇게 택배로도 배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도 먹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진해 군항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벚꽃빵까지 곁들여서 한번 이번 주말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아주 우리 코너가 인기예요. 문자가 폭주합니다. 그중에서 6966번님. 이 봄이라서 놀러 다닐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나들이나 소풍.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아, 나들이 소풍. 그쵸. 네네.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들이 소풍을요. 중국어로는 네네. 예요. 나들이 소풍. 예요. 예요. 네, 여우가 또 나오죠. 여우가 중국어는 발음이 정말 자주 나오네요. 네. 일단 유람하다, 뭐 구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우자는요. 여우?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올리시고 이 네. 예는 이 야외 야간 매장할 때 그 야자와 발음 네. 들야자거든요. 그래서 네. 예여라고 하면 됩니다. 예여. 예여. 네. 그다음에 봄 소풍을요. 또 별도로 춘여우라고도 하는데 우리 춘티엔 배웠었죠. 네. 네. 춘티엔 할 때의 춘자를 따서 춘여우. 춘여우. 한 번 더 춘여우. 춘여우. 네, 잘하셨어요. 봄소풍. 네, 봄소풍 춘여우였습니다. 그리고 예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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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밑으로 나들이. 뚝 내려갔다가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발음 예여우. 아, 참 나들이 소풍. 어렸을 때 생각하면 소풍 갈 때가 제일 즐겁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가서 놀아라 이럴 때 네. 부모님께 어찌나 감사한지. 나가서 놀아라. 이거는 또 표현이 있을까요? 네, 나가서 놀다라는 표현은요. 네. 出去玩이라고 하는데요. 出去玩. 그렇죠. 出去라고 하면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出去. 네. 취란 단어 자체가 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쵸. 나가는 거는 出去라고 해요. 출구할 때 출인가요? 이게? 맞아요. 출구할 때 출자예요. 出去 나가다. 出去. 그다음에 war자는 놀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요. 왈. 놀다.
왈. 한 번 더. 왈. 왈. 그래서 나가서 놀아라. 出去玩. 出去玩. 잘하셨어요. 뭐 꽃놀이란 표현도 있을까요? 네. 꽃놀이. 뭐 네. 꽃을 감상하다 이런 의미로서 중국어로는 샹화. 샹화. 한 번 더. 샹화. 샹화 감상하다 꽃놀이. 네. 꽃을 감상하다 이런 꽃을 뜻이었고. 감상하다 뜻이었습니다. 나들이 소풍은 예요.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1260번님, 나들이 가고 싶네요. 예요. 이맘때 중국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는데, 열심히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좀 중국어 실력이 올라간다 싶으면 중국 현지에서 한번 또 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역시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께서 운수대통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 특히 운전하면서 또 방송도 듣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곁들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수도권 소식 살펴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 한 6천여 명 들어오면서 대단했었죠. 뭐 인천과 서울을 방문했고 굉장히 뉴스도 많이 됐는데 이번엔 8천 명이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쯤 뒤에는 오는 5월 5일과 9일인데요. 중국 난징의 건강기능식품업체 중마이그룹 임직원들이 서울의 대표 명소들을 방문합니다. 예. 관광객 수만 해도 무려 8천 명인데요. 역대 서울 단일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숙박과 음식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워서 4천 명씩 두 번에 나눠서 입국하게 되는데요. 네. 조선시대 이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복궁 그리고 쇼핑거리인 동대문과 명동거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인데요. 굉장히 많이 오네요. 4천 명씩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기업 관광객들, 약간 포상 관광이라고 하던데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네, 6천 명, 8천 명, 또 그리고 오는 6월에는 무려 10,000명의 단체 관광객이 서울과 경기도를 10,000명이요? 방문합니다. 네. 이 건강식품 관련 다국적 기업인 허벌라이프의 중국 지사 임직원들인데요. 6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의 포상관광을 오게 됩니다. 이 9월에는 일본 기업 임직원 3,000명, 10월에는 다국적 기업 임직원 5,000명이 제주를 찾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이 메르스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죠. 올해는 이 중국인 덕분에 보다 활기를 것 같습니다. 네, 관광산업, 내수시장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에서 야시장을 상설 개장한다고 하던데, 이거 언제부터인가요? 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이 패션 잡화나 이 푸드트럭,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서울 도깨비 야시장이라는 것이 열리는데요. 네. 오늘은 이 첫 개장날이라 예외적으로 이 목요일에도 열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야시장이 불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수공예품과 인테리어 소품 등을 살 수 있는 노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세계 각국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30여 대가 늦은 밤에 허기를 달래줍니다.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입니다. 이 오는 5월부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DDP라고 하죠. 여기서도 상설 야시장이 열리고요. 7월부터는 목동 운동장에서도 야시장이 운영되니까 이 늦은 밤에 색다른 재미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곳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곳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이다. 이런 소식이군요. 자, 그리고 서울 메트로가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네, 최근 2주 동안 단속을 했는데요. 961명의 부정승차자가 적발됐습니다. 예. 서울 메트로는 지하철 1, 2, 3, 4호선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가는 수준입니다. 이 적발 유형별로 보면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타는 이 무표 승차가 56%로 가장 많았고요. 네. 노인이나 장애인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람들이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메트로 측은 이 부정 승차를 하면 원래 요금의 30배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자신이 공짜로 이용한 요금을 애꿎은 다른 시민이 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서울시 관련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네, 숨가쁘게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만 버티면 내일 금요일입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끝곡은요. 칼라 보너프의 The Water is Wide입니다. 이다도시를 약간 좀 닮은 미국인이죠.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네, 어쨌든 칼라 보너프의 이 고혹적인 목소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